안녕하세요. 새롭고TV 구독자 여러분, 한입보감의 세입 한방내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채소류 중에서 겨울철 이 탕으로 끓여서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이 보양식 베스트 5를 한번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거는 저의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빠르게 5위는 바로 청국장입니다. 저희 지금 냉동실에 터줏 대감이 바로 이 청국장인데요. 이제 국류를 꼽는데 청국장을 굳이 넣은 이유는 좀 국이라기보다는 약간 이 국물이 적은 이제 국장에 가까운데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 탕류 그래도 억지로 5위 한번 넣어본 겁니다. 뭐 된장이라든지 청국장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북쪽 그 두만강 주변에서 나는 콩이 세계적으로 가장 양질의 콩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두만강 푸른 물에 할 때 그 두만강이 콩 두자에 가득할 만자입니다. 그래서 콩이 가득하게 피어 있는 강이 두만강이고요. 그게 위쪽으로 보면 이제 러시아의 우스리스크 지방이 되는 건데 그 주변 일대가 두만강 일대가 콩의 원산지, 집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제 콩을 다양한 형태로 먹어왔고요. 청국장을 5위로 꼽은 이유는 그 청국장 자체가 어쨌든 국물류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1등으로 넣고 싶지만 이제 5등으로 넣은 겁니다. 이 장점이 뭐냐면 된장은 발효시키려면 뭐 6개월, 1년, 뭐 12달 걸리는데 청국장은 끓여가지고 바로 이렇게 두게 되면 2, 3일 만에 발효가 돼서 바로 그 뜬 형태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대로 보관했다가 이제 드시면 되니까요.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좋아하냐면 러시아 우스르스크 주변에서 나는 콩을 가지고 실제로 만든 청국장을 제가 계속 구입을 해서 얼마 전까지도 먹었을 정도로 청국장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지금도 재래시장에 다니거나 이렇게 전통시장 다니거나 하면서 청국장 판매를 하는 어머님들이 계시면 그거 몇 개 사서 먹어보고 마음에 드는 청국장이 있으면 다음에 가서 또 사가지고 집에 쟁여놓고 꾹꾹 챙겨 먹을 정도로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연세가 드신 분들이든 나이가 어린 분들이든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청국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된장은 국물 위주로 많이 먹기 때문에 양을 많이 못 먹지만 청국장은 국물이 적고 자잘자잘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콩을 먹기가 되게 쉽거든요. 단점은 이제 그만큼 또 콩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연세가 드시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소화를 방해할 수도 있지만 소화가 되시는 분들이 나는 육류는 싫고 채식 위주로 하면서 단백질을 공급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청국장이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비타민 B12가 풍부하기 때문에 육류를 완전히 끊고 완전 채식하시는 분들이 비타민 B12가 부족해질 수 있는 것을 이 청국장이 또 방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화력을 또 도와주는 식품이기 때문에 또 적당한 소화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또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청국장을 5위로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국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첨가하면 청국장이 천연 그 혈전 용해제의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있어서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이 있는 분들이 뭔가 내가 혈액순환이 조금 더 잘 돼야 되겠다. 그러면 청국장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청국장인 나또를 가지고 추출한 나또키나제를 따로 이렇게 약처럼 이렇게 드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청국장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잘하게 드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빠르게 4위는 된장국입니다. 된장국 정말 좋죠. 우리가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 암 때문에 항암 치료 받으시고 다양하게 이제 약물요법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냥 양약을 어쩔 수 없이 그냥 매일 드시는 분들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많이들 계신데 일종의 화학약품이 그렇게 몸 밖에서 자꾸 들어오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작용을 하고 이론적으로는 몸 밖으로 그런 화학약품들이 나간다 그러지만 사실 잔류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아무런 부작용 없이 내 몸을 해독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저는 바로 된장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저희 한의원에서 항암 치료 받는 분,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1일 1 된장국,
무조건 하루에 된장국을 드셔라. 그래서 된장을 끓여서 거기에다가 붓기를 빼주는 데 도움이 되는 호박도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두부도 넣고, 그리고 이제 멸치 다시마로 육수를 낸 다음에 본인이 시간을 내서 자작하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된장국 드시게 되면 이제 천연 해독 식품이고, 또 적당하게 우리가 이제 또 양질의 또 그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특히 이제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은 매일 드셔야 됩니다. 매일 꼭 하루에 한 끼 빼먹지 말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겨울철 드시게 되면 몸에 좋은 보양식 베스트 3위는 뭐냐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토란탕. 의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토란이 정말 몸에 굉장히 많이 이롭습니다. 특히 이제 토란 같은 것들은 이게 천남성과라 그래서, 천남성 전문 용어로 과가 이제 천남성과라 그래서, 천남성과에 들어있는 이런 식물류가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중풍이라든지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물질입니다. 이런 천남성과에 들어있는 그 특이한 성분이 수산 칼슘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성분들이 특이적으로 우리가 먹었을 때 아린 맛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아린 맛이 있는 식물류가 특히 중풍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력으로 우리 집에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치매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저는 토란탕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푹 끓여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름 자체가 땅 속에 들어있는 계란이다, 이런 뜻인데요. 양질의 어떤 그런 식물성 여러 가지 그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진 재료를 통해서 물에 이제 푹 끓여가지고 뭐 드시거나, 또는 이제 따로 드시고 싶은 분들은 쪄서 이렇게 드셔도 좋은데, 이 토라는 그 특유의 이제 아린 맛이 있고 생으로 먹게 되면 입을 되게 자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쪄서 드시기보다는 물에 푹 끓여서 드시게 되면 이 수산 칼슘이라고 하는 독을 약간 제독도 시키면서 토란 자체의 어떤 그 양질의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탕 형태로 해서 중풍 예방 목적으로 뭔가 좀 챙겨서 먹고 싶다 하는 분들은 꼭 잘 챙겨서 드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란의 효과 하나를 더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출산하고 난 이후에 한 2주 내지 4주 정도가 이제 어혈이 빠져야 되는데 어혈이 잘 안 빠진단 말이죠. 그럴 때 어혈이 빨리 빠져야 그 이제 산후 회복을 돕게 되는데, 그럴 때 미역국이라든지 다양한 국에 토란을 넣어서 같이 먹게 되면, 이 토란은 숙혈이라 그래서 오래 묵은 피를 몸 밖으로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중풍이 걱정되시는 분들한테도 토란탕을 추천을 하지만, 특히 이제 산모들이 한 4주 내지 6주 사이에 뭔가 다양한 국 종류를 드실 때 토란탕을 드시는 것도 뭐 한 2, 3일에 한 번꼴 정도로 드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망의 2위는 제가 추천하는 건 바로 들깨탕입니다. 들깨 자체로 해서 들깨가 가장 많이 들어간 형태로 해야 되고, 다른 채소류를 보조로 해야 됩니다. 보통 다른 육류를 드실 때 이 들깨가 보조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들깨탕이 아니라 들깨를 먹기 위한 들깨가 주력이고 다른 채소류가 들어간 들깨탕이 이제 들깨탕이 되는 건데요. 주로 이제 채식하는 분들이 어떤 그 육류를 드시지 않았을 때 쉽게 이제 속이 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속을 든든하게 만들고 기운을 나게 하는 목적으로 또 들깨탕이 좋고요. 특히 이제 수술하고 난 이후에, 뭔가 우리가 수술하고 난 이후에 식욕도 돌아오지 않고 소화기 상태가 안 좋을 때 흰 쌀을 가지고 우리가 죽을 끓여서 드시고, 그 흰 쌀에다가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려서 드시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 3, 4일 정도 지나서 식욕이 좋아지고 소화력이 돌아왔을 때 조금 더 소화 상태를 좋아지게 하고 몸을 든든하게 하는 목적으로 들깨탕을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라든지 항암 치료하시고 한 3일, 5일 지나셨을 무렵에 들깨탕을 챙겨서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특히 이제 오메가3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오메가3 제품을 드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들깨탕을 풍부하게 드시게 되면 혈전을 녹이면서 혈액순환을 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채식하는 분들이라면 들깨탕을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잘 챙겨서 드시게 되면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깨탕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노인성 변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변이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좀 반복적으로 변비가 있다 그러면 들깨탕 또 드시고, 또 그냥 별 그거 없이 만성 인후두염으로 그냥 기침이 장기침이 자꾸 나시는 그 기침이 있는 분들도 이렇게 이제 들깨가 또 도움이 되고요. 피부에 기미 같은 게 자꾸 색소 침착이 되시는 분들도 이제 들깨탕을 주로 드시게 되면 이런 목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망의 1위는 이제 이렇게 4가지를 하니까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죠. 그래도 5위 안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딱 거의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버섯탕입니다. 버섯탕 또는 이제 버섯 전골 이렇게 하는데, 버섯을 주력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넣어서 탕류로 우리가 먹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버섯이 메인 요리가 돼야 버섯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에 비해서 이제 버섯을 챙겨 드셔야 되는 이유는 베타글루칸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이 길어지게 되니까 암 환자분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항암에 도움이 되는 가장 객관적인 그 영양 성분 중에 하나가 베타글루칸이기 때문에 베타글루칸이 가장 풍부한 게 버섯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버섯을 본인 기호에 따라서 이제 드시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버섯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은 거의 이제 단일 품목이라 그러면, 버섯은 그야말로 종류도 수십 가지에 이르죠. 그래서 이제 본인 기호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새송이 버섯, 뭐 비싼 또 뭐 송이 버섯, 또 뭐 양송이 버섯, 뭐 다양하게 있는데 본인 기호에 따라서 버섯을 잘 요리해서 그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는 버섯탕 드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를 했더니 그 표지자 성분들이 뭐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일수록 이제 버섯탕도 좀 다양하게 또 잘 또 챙겨 드시고, 들깨탕도 드시고 이제 하는데, 그 버섯을 다양한 종류로 해가지고 넣어 드시고, 또 특히 이제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드시는 게 뭐죠? 바로 표고죠, 표고. 그죠? 그래서 표고버섯을 또 버섯탕에 넣어서 드시기도 하고, 된장 끓일 때 여기에 또 표고를 넣어서 드시기도 하면서 다양한 용도로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 버섯탕, 특히 이제 겨울철 탕 종류로 드시게 되면 몸도 따뜻하게 하고 소화도 돋게 만들면서 이제 일거 이득을 할 수 있으니까요. 버섯탕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소로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보양식 탕 5종류를 제가 한번 꼽아 봤는데요. 기호에 따라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가장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또 싼 측면이 있거든요. 버섯도 싼 건 굉장히 대량 생산돼서 싸니까 좀 싸다, 대중적으로 구하기 쉽다, 이런 측면에서 1등으로 또 버섯탕을 비롯해서 이렇게 5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보시고 유익하셨다 그러면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